네, 안녕하십니까. 투자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투자 가이드 이진우 최창기의 투자할 꼰대.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원꼰대 이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투꼰대 최창규입니다. 네. 정말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는 일종의 파일럿 많이 어려웠죠. 이거 될까 안 될까 네. 큰 기대 안 했는데 네. 와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그래도 이제 아저씨들이 하니까 좋다고 해주신 모양이에요. 네. 오늘은 약간 더 나이 든 분들, 사회 중년생들을 대상으로 고민 해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 중년생은 이제 직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그리고 경제도 공부를 좀 했겠죠? 네. 이제부터는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도 늘어나고 사실은 경제 생활을 할 날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조하기도 하지 사실. 약간 통장에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민도 많아지고 네. 그렇다고 딱히 좋은 길은 잘 안 보이는 네. 그런 시기를 네. 맞고 계실 텐데 네. 저희가 두 명의 꼰대가 솔루션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20대 시절부터 결혼 이전까지 모았던 돈을 결혼할 때 결혼 비용과 집 마련하는 데 전부 사용했고 이제는 힘들지만 적게나마 저축을 하고 있긴 한데 결혼할 때 돈을 다 써서 투자할 여유 자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나중을 생각하면 큰 돈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결혼할 때 돈 다 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통 이렇게 질문하실 때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거든요. 뭐예요? 집 사느라 대출 받았어요. 대출도 있어 사실은.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자금이 없다라고만 했을 뿐 대출은 없다? 대출이란 단어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 질문 자체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코인이에요. 네, 보통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 다음에 보통 주식,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코인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 이분은 코인부터 손이 나가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제시했던 솔루션이 뭐냐 하면 적극적 투자였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는 결혼 자금 큰 돈 들어가죠. 두 번째는 결혼하는 과정에서 집 구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큰 돈이 들어가고 나서는 대출금 갚는데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분께서는 1번, 2번, 3번이 다 해결되셨어요. 시드머니만 없을 뿐이지 인플로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플로우가 일단 뭐 나름 괜찮은 인생이다. 네네네. 인플로우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이분께서는 또 투자 성향도 적극적인 투자 성향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뭘까요?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일수록 백투더 베이직, 펀더멘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인은 투자를 배우기로서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펀더멘탈이 없으니까. 오르면 왜 오르는지 내리면 왜 내리는지 맞습니다. 모르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거를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투자하시면 좋습니다라는 솔루션을 제공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분은 뭘 투자해야 될지 그리고 자신의 성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루틴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형 투자인 거는 맞고 그게 나쁜 거는 아니라 공격형 투자의 수단으로 삼은 코인은 그게 수익이 높다 하더라도 좋은 거 아니다. 그 수익이 운에 의한 수익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주식 매매를 좀 해보면서 이 주식은 왜 올랐을까? 이 주식은 왜 빠졌을까? 호흡을 골라봤으면 좋겠다. 저는 루틴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감을 배우기가 좋은데 골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공부할 거리가 있는 투자 대상을 찾으라는 거네요. 그게 그렇죠. 공격형이든 수비형이든 관계는 없는데 지금 내가 이걸 산다면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맞건 틀리건 간에. 그렇죠. 저는 뭐 틀려도 그 사람한테 공부만 된다면 충분히 수업료를 지불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내가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아니면 이 종목을 왜 골랐는지 써보면서 좀 이제 시드머니를 좀 공격적으로 만들어 봐라라는 충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유 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해봐서 잃어봐야 뭐 크게 안 잃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공부하든 부동산을 공부하든 적극적으로 공부를 시작해라. 네. 다만 코인이든 네. 뭐든 그런 것들은 공부할 거리가 사실 잘 없으니까 네. 좋은 투자처는 아닌 것 같다. 네. 지금은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공부를 좀 할 때니까. 그런데 네. 혹시 이분이 대출금이 있다면 네. 뭐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여유자금도 조금은 있는데 이거를 굴려야 합니까? 아니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까? 저는 고정 지출은 낮춰놓고 시작하는 게 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대출도 고정비에 속하는 것이니 네네. 빨리 갚자. 그러니까 전체를 다 고정비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점이 좋냐면 경험담인데요. 나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테크 공부도 서점에 가면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네. 그런 책값부터 아끼자. 네. 저희가 다 돈 내고 사서 읽고 요약하고 중요한 거 골라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굳이 책을 살 필요가 있는가? 출판사 사장님도 죄송합니다. 이제 결혼을 막 하셨고 여유자금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부럽다. 될까요? 라는 네. 분. 네. 그리고 행복한 신혼 되세요. 결혼 생활은 실제로는 길지만 행복한 시간은 짧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가요? 짧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실 때다. 이 프로님은 지금도 행복하시잖아요. 남의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근데 표정이 네. 굳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행복합니다. 네. 저 행복해요. 네. 네. 자,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죠. 42살 가장입니다. 17년가량 직장생활을 하며 예적금 말고는 별도의 투자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가주택, 자가용 소유 중이며 1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사실 자가주택, 자가용 있고 1억 원 있으면 뭐 좋은 건데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1억 원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여유자금. 항상 투자는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다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조급한 투자, 빚내서 하는 투자가 왜 안 되냐면 여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돈을 좀 덜 잃어야 되는, 좀 리스크가 적은 그런 류의 투자가 필요하신 상황이 아닐까. 혹시 이 정도부터 지금부터 좀 뭔가 리스크를 안고라도 수익률을 높여야 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실패를 해버리면은 다시 또 복귀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결혼 자금이라든지 뭐 자녀들 결혼 자금,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또 목돈이 또 필요한 상황이고, 또 내가 50대니까 노후 자금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초년생 때는 돈이 없어서 네. 투자 못하고 네. 조금 여기보다 조금 나이 들면 네. 이런저런 큰 돈 들어갈 일이나 네. 내가 너무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드니까 무리하지 말아야 되니 공격적 투자를 못하면 네. 인생에서 언제 공격적 투자를 합니까? 그때는 뭐 30대, 20대? 요분보다 조금 젊은 네, 조금 나이? 젊을 때 그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은 약간 이제 안정을 추구해야 될 나이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솔루션을 좀 생각을 해봤냐면은요, 1억 원이 솔직히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많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좀 덜 잃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화두에 던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좀 나누자. 한 절반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절반은 중기, 절반은 장기. 이런 식으로 중장기를 섞어서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솔루션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기니까 좀 뭔가 수익률을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에서는 좀 약간 한국의 성장주 또는 미국의 성장주, 이런 좀 주식으로 투자하되 좀 그로스가 담보된 그런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지금으로 빗대서 설명드리면, 지금으로 가장 핫한 기술주가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좀 갖춰서 좀 중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ARM 들어보셨죠? 암. 예. 암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ARM. 예, ARM. 영국의 HOT를 핫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처럼. 영국에 있는 팹리스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요. ARM이 미국에 상장을 한대요. 저는 ARM의 상장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5년, 10년 후에 성장을 논할 때 가장 필수적인 덕목은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삼성자산에서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는 지금은 너무나 장기 투자하기 좋은 시절인 것 같아요. 아마 당장 나오진 않았지만 내년부터 10년, 2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게 되면
뭐 세제 혜택을 주는 개인용 국채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것들이 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한국도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채권들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금리 비싸다 이거죠. 그렇죠.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는 좀 만기가 긴 채권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1억 원의 여유 자금에서 절반을 잘라서 절반은 장기 국채. 장기 국채 같은 걸로 네. 돌리고 요즘 그거 괜찮으니까 네,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성장주 중심의 투자를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로직대로 시장이 흘러간다면 한 뭐 50 정도 됐을 때는 최소한 뭐 100% 이상의 복리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자, 두 번째 사연 주신 분은 특히 여유자금 1억 네. 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는 사연이었고요.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네. 나머지 반은 다소 공격적으로 성장주 중심의 투자를 하되 ETF 중에도 꽤 있으니까 네. 잘 한번 골라보자, 이제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죠. 어느덧 회사 생활 10년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다가 이제는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해보려고 투자의 성향을 좀 바꾸고 있는데 지수 추종 ETF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지수 추종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진짜 좋은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맞다고 하면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연이네요. 네. 근데 저는 이분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도 그런 공격적인 투자 안 해본 게 아니라 해봤는데 실패한 거고 본인은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거는 정말 공격형 투자라는 건 로또랑 비슷한 거구나. 내가 어떻게 오를 테마를 골라가면서 다 먹냐. 그 욕심을 좀 버리고 네. 그 지수를 추종해서 가는 게 네. 맞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네. 미국의 워렌 버핏 네.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죽고 나서 네. 나의 아내가 나의 유산을 받게 될 텐데 나는 그 아내에게 그냥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모든 걸 담아두고 네. 그걸 그냥 계속 갖고 있어라라고 조언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워런 버핏 그 할아버지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남한테는 그렇게 하시라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더 실패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아니 왜냐하면 아직 30대니까. 솔직히 30대 실패는 정말 모든 돈을 날린다든지 극단까지 가는 실패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드머니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30대부터 안전빵으로 간다?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의 꼰대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공격적인 투자라는 걸 뭘 해야 되는 거죠? 공격적인 투자도 마찬가지로 좀 나눠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이분이 30대니까 저는 333 투자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333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30대니까 333이라고 제가 의미를 지어봤고요. 30%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해라. 지금 하고 있는 뭐 지수 추종, 지수 추종용으로 해라. 그렇지만 나머지 30%는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장주, 기술주 이런 좀 약간 뭔가 좀 드림, 꿈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쪽에 30%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좀 전에 두 번째 사연은 네. 공격적으로 좀 할까요라고 하니까 네. 반 나눠서 반은 장기로 가고 네네네. 나머지 반도 뭐 그 ETF 같은 걸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분은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이시고 이분은 30대거든요. 30대는 인생에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박을 해볼 수 있는 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30%는 저는 현금 실탄을 갖고 있어라.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현금은 아니고요. 파킹 통장 형태의 최근에 단기 금리 상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KOFR이나 CD 금리와 같은 단기성 그런 금리를 주는 ETF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네, 붙는.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거 우리 보통 우리 CMA나 이런 RP에 넣어놓는데 네네. ETF를 사는 것도 답이에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가 남았지 않습니까? 좀 뭐 조각 투자라든지 조각 투자는 예를 들면 뭐예요? 부동산을 하나 사서 그거를 조각 내서 하나하나 파는 조각내서 파는 형태의 투자법이고요. 그거 사기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제는 그 사기꾼들이 금융시장법 내 테두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STO라는 이름, 증권화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이미 있어요? 네, 이미 있습니다. 이게 수익이 되던 수익이 안 되던 훌륭한 자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야.
30대는 진짜 거의 뭐 그 공수부대 보내듯이 네네네. 되게 강하게 키우네요. 아유 뭐 군대 생활 한번 할 거면은 좀 빡센 데 가서 해봐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40대가 되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돌아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40대가 되면은 사고의 유연성도 떨어질 거예요. 방금도 저한테 이거 사기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네. 않습니까? 나도 그런 얘기했네. 예. 예. 늦바람 들지 않도록 30대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뼈가 되고 살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연을 바로 좀 이어가 보죠. 결혼 안 한 자녀들을 둔 50대 가장입니다. 두 분은 부부의 노후 준비와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 중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순위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재테크를 해야 할까요? 참고로 뭐 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면 저는 애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되는 해답을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자녀에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들어보죠 일단. 네, 일단 저의 논리가 아마 음.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100세 시대다 아니면 뭐 노후 생활이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가족에 대한 소중함, 특히 자녀에 대한 소중함은 더 커지는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자식된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볼 때 원망도 많아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을 충분히 해주는 게 오히려. 저는 최창규 기사님이 자식이 없어서 네. 자식에 대한 약간 환상과 약간 나이브한 생각이 좀 있는 게 같습니다. 네. 아, 실제로 그런가요? 자식을 기르다 보면 네. 그 선뜻 투자가 잘 안 돼요. 그게 거의 그냥 그런가요? 끌려가는 투자가 되고 아. 특히 이제 자식에 대한 투자는 뭐가 문제냐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샀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손절매하고 다른 걸 가면 되잖아요. 네. 자식에 대한 투자는 손절매가 안 됩니다. 호적에서 파면 농담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분은 자식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자녀에게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학원비 나가겠죠. 네. 그리고 또 내 생활비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배당 상품이 이분한테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이 월배당 상품인데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배당주 사서 반년에 한 번씩 배당 받아서 그걸 자기가 6개월 나눠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매달 통장에 꽂혀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학원비가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생활비도 매달 써야 되니까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는 은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은퇴를 대비해서 자산을 모아라, 불려라. 이제부터는 불려놓은 자산에서 돈을 뺏어라.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목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월배당류의 상품들은 인기가 좀 더 커지면 커졌지 수그러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배당 잘 안 하는 성장주나 이런 건 담는 거 아니고. 근데 그게 기술 성장주라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 성장주는 배당을 주느니 그 돈 갖고 공장 짓겠다. 그러니까 투자하겠다. 근데 월배당에는 그런 건 안 들어가야지 월배당이 나올 거 월배당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들어가긴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린다면은 아마 이분도 투자의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을 거예요. 주로 한국 사람들이 투자한다면 삼성전자 또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네.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게 달러입니다. 달러. 경험적으로 봤을 때 달러를 좀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의 대명사이면서 한국 같은 이머징 마켓의 자산 가격이 위태로울 때 강세를 보였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달러는 조금씩이라도 모아두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런 목적성에 맞는 상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코덱스 미국 달러 SOFR 금리 액티브라는 ETF가 있습니다. 미국 단기 금리에 투자를 하는 달러화로 된 ETF거든요. 그러니까 달러화 노출도 되면서 그 달러화를 가지고 미국 단기 금리에 투자를 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목적성이 맞다라고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이냐 노후 준비냐라고 하면 자식을 선택하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자산은 월배당이 나오는 쪽으로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화도 유학 갈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갖고 놓고 갖고 놓고 나눠서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월배당이나 달러에 투자하거나 네. 그런 쪽을 좀 고민을 해보자. 네. 만약 이분이 그 노후 준비를 한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자식 없다. 네, 그럼 아까 이제 없는 돈 쓴다. 40대로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질문에서 40대 아, 이제 반반 나눠 첫 번째 네, 네, 질문. 네, 네, 네. 반반 나눠서 반은 장기 투자하고 네, 네. 반은 반은 중기 투자하고 그 성장주들 네, 주로 네. 담고 네. 뭐 자식들하고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으나. 네. 네. 자, 오늘도 꼰대에게 질문하는 투자할 꼰대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분들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사실 질문들이 네. 또 받아보니까 연령대별로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다음번 주제는 이제 드디어 은퇴하신 분들이거든요. 은퇴자들한테는 불린 자산을 어떻게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돈은 안 들어오고 네, 소비를 또, 하다 가야 되는데 이제는 인컴이 없으니까 아마 더 이상 불리기는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불린 자산을 어떻게 알차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이상 수입이 없으니까 투자 수익률이 더 중요할 때일 수도 있는데 네, 지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주제를 또 모아보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질문들 많이 좀 올려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진우 최창규의 투자할 꼰대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네, 당연합니다.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죠. 오늘도 최창규 기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